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늘린 공무원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9년 합친 것보다 1.5배가 더 많다.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공무원 수가 그때도 적지 않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1.5배. 그러면 실제로는 원래 3년에 9 나누기 3 하면 3배죠. 이미 3배야. 속도로 따지면. 여기다 1.5배가 더해져서 거의 5배 빨리 늘어난 겁니다. 문재인 정부, 공무원. 이명박, 박근혜 때에 비해서 5배가량 미친듯이 숫자를 늘렸다. 지금 또 가뜩이나 공무원 수 무지막지하게 늘려놨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공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이번에도 36,000명을 신규 채용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퇴직을 감안해도 16,300명이 증가될 것이다. 참여정부 때도 많이 늘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인 참여정부 때 5년 기록도 이미 넘어섰다. 3년 만에.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참여정부 때 많이 늘었는데 그때보다 2배가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냥 공무원을 위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먹기 위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의 공무원 증원 숫자인데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74,000명. 이명박 정부 때 정말 조금밖에 안 늘었죠. 이미 이 앞에 노무현이 무지막지하게 공무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명박 때는 12,000명밖에 늘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12,000명 거의 안 늘렸어요. 거의 현상 유지 정도만 했다고 봐도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조금 늘었죠. 42,000명. 이때도 꽤 많이 늘린 겁니다. 원래 공무원을 줄여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때도 꽤 많이 늘렸는데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 8.1만 명, 8만 1,000명 벌써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노무현 정부 5년을 넘어섰어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 합친 것보다 1.5배. 공무원 그럼 인건비가 가장 걱정일 텐데 인건비가 얼만큼 늘어났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는 30조, 해마다 연 30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들어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여 만에 6조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5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 39조.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거의 1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25%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되네요. 30조가 40조로 늘어났습니다. 초고속으로 늘어났어요. 공무원 인건비가. 10조가 더 늘어났다. 당연히 이 재정 부담이 우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이 민주당과 문재인은 답이 없어요. 거의 뭐 일부러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싶을 만큼 지금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베스트 댓글은 뭐 당연히 공무원 프로젝트 멋있다. 완전히 말아먹고 있구나. 모두 전산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공무원은 왜 자꾸 늘어나냐?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공무원만 쓸데없이 늘려놨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공무원을 열심히 늘린 비용, 퍼주기 복지 비용, 이 비용이 그나마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뽑은 거였다고 하면 다행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세금만으로는 이 공무원들도 먹여 살리기가 만만치가 않고 지금 복지 비용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면 이 돈 다 어디서 나느냐? 빚입니다. 빚. 추경하고 있죠. 막 100조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조차 못할 큰 돈인데 이 돈을 그냥 겁없이 빌렸어요. 후대에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선진국이 돼서 정말 60년, 7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 나라,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은 우리 앞선 세대,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아갔고 이 자본을 축적을 하고 자산을 모아서 후세에게 물려줬기 때문인 겁니다. 말하자면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나보다는 내 자식이 더 잘 살아야지. 응?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내 미래 후손들은 좀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내리사랑.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부모의 자식 사랑. 이것이 있어야 그나마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에서 경제 성장을 시키고 자본을 축적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억을 벌었어. 지금 내 생에 한 10억을 벌었어. 근데 내가 한 8억만 쓰고 죽어. 어쨌든 늙으면 죽으니까. 그러면은 2억이 남죠. 그럼 이 2억만큼의 혜택을 우리 후세가 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 전 국민이 10억을 벌었어. 그런데 이 10억을 다 쓰고 간다. 그러면 문명의 발전은 없는 겁니다. 내가 번 것보다 남기고 가는 거. 이게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은 그 나라는 점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게 뭐냐? 위에서 아껴 쓰고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알뜰살뜰 해갖고 경제 성장을 쫙 시켜놔서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놨어.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래서 나 때 우리 선조가 쌓아놓은 이 모든 국부를 다 탕진해. 다 써버려. 그래서 그러고도 돈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후세까지 손을 뻗어갖고 돈을 갖다 다 써. 위에서 물려준 돈 다 쓰고 지금 우리 돈 다 털어먹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후대에 빚을 내갖고 그걸 다 털어먹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끝나. 우리는 그냥 물러나.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역사를 공부하겠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보는 지금의 기성세대의 모습은 뭐냐? 그 윗세대가 벌어놓은 돈을 다 털어먹고 자기들이 번 돈을 다 털어먹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자기들 세대, 그때 당시 자기들 세대, 미래 세대의 빚을 끌어가서 다 털어먹고 그리고 나서 빚잔치 하고 사라지는 그렇게 해서 노인이 된 그런 세대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린 애들 이런 사람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때 노인이 된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경을 하겠습니까? 존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대 간에 거의 분란을 일으키는 짓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 아니, 빚을 내는 것을 겁도 없이 해요. 그냥 무조건. 아니 100조가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수십조가 그냥 이제는 돈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막 갖다 써 그냥. 위에서 물려받은 돈 다 쓰고 지금 우리가 번 돈 다 쓰고도 모자라서 후세에다 땡겨서 그거 다 털어먹고 그리고 대책 없지 뭐. 그리고 나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냥 늙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미 늙어진 상태, 우리 후손들은 더 가난해진 나라.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젊은이들이 돈을 내서 그때 당시에 우리들을 먹여 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잡아먹고 있다. 완전히. 이거 CVID예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우리가 자본을 축적을 하고 경제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분배하고 복지하고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그럼 최소한 빚은 내지 말아야지. 빚 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빚 내서 복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을 늘리고 앉아있어. 줄여도 모자를 파네. 이런 나라에서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쩌려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이거는 저는 사실 뭐 야당도 실드 쳐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다 추경이고 뭐고 이거 다 미래통합당이 다 합의해 준 거 아니에요. 반대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덮어주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이 100만 원 퍼준다니까 그거 갖다 되겠어요? 200만 원씩 퍼줍시다. 한 개 환경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만 욕할 것도 없어요. 똑같아. 연하야나 좌나우나 하는 짓 보면 똑같아. 그나마 좀 맞는 말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욕먹고. 우리가 정말 우리 선배 세대에게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나라를 물려받았으면 그래도 우리는 까먹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얼마나 이런 한심한 선배가 되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답답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미래통합당도 별로 뭐 막을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생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호영은 왜 이럽니까? 왜 이러긴 이념이 없으니까 그렇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나의 정치적이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퓰리즘을 막아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만한 그런 확고한 신념이 서 있지 않아서죠.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어르신들은 야 그래도 말이야 우리 세대보다 니네가 더 잘할 거야. 우리나라가 볼 때 갈수록 더 잘 살았거든. 지금 우리가 늙어 죽으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게 될 거야 하고 정말 무책임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가가 항상 성장하지만 않아요. 그리스를 보세요.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망하는 나라 무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GDP가 하락을 하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이 짓거리를 하면 당연히 더 못 살게 되지.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에 살아요. 저부터가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가. 지금 벌써 2025년에는 2025년, 2030년 전에 우리나라는 거의 어마어마한 장기 불황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미래가 지금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근거는 이미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그냥 대못을 받기로 작정을 했는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부터 해갖고 지금 장기 불황의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는 문재인 정부는 퍼주기 복지에 더해서 지금 고용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재인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지금 하래도 안 해요. 하래도. 근로자들, 프리랜서들 이런 사람들 고용보험 듣는 거 다 싫어합니다. 왜? 내가 내는 돈이 더 많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보험을 강매를 하고 있어요. 강매를 하겠대요. 국민들은 싫다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프리랜서들, 자영업자들. 나 보험 들기 싫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막 전화가 오잖아요. 막 연락이 오잖아요. 보험을 들라고. 보험사에서도 전화가 오고 아니면은 내 아는 뭐 삼촌이 이모가 아는 지인 누가 보험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막 연락이 오고 야 뭐 월 3만 원짜리라도 좀 보험 좀 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또 부득이하게 소액이라도 보험을 마지못해 들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나는 보험을 들기 싫은데 나는 고용보험 들기 싫은데 강제로 법으로 전 국민에게 강매를 하고 있다 지금. 법으로 강압적으로. 이거 무슨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국민이 싫다는데 내가 보험 들지 않겠다는데 지금 프리랜서들 4대 보험 들려면 들 수 있어요. 근데 들기 싫다는 거거든요. 프리랜서들 대부분. 저도 마지못해서 4대 보험을 계속 내고 있긴 하지만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법으로 정해져서 다 떼가니까. 나한테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떼고 가니까. 국가가 지금 국민들에게 강제로 보험을 강매를 하고 있다. 그래놓고 지금 말은 청산유세요. 엄청 좋은 것처럼 국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막 청산유수로 팔아먹고 있어요. 영업사원처럼. 원래 보험사 직원 전화 오면 엄청 좋은 거라 하잖아요. 고객님, 이거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제가 전화를 드린 겁니다. 뭐 무슨 고객에 한해서 저희가 특별 행사로 지금 아주 싸게 아주 좋은 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말은 청산유수죠. 지금 국가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엄청 좋은 거라고 이거. 국민들은 난 싫다는데. 나 이거 보험 안 들어. 나 이거 보험 들기 싫어.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나서갖고 국민 여러분 이거 엄청 좋은 겁니다. 이 고용보험 엄청 좋으니까 강제로 하세요. 내가 거부할 수도 없어. 국가가 법으로 집행해버려. 이건요 깡패나 조폭들이 강매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건달이나 깡패가 강매를 하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할 수 있죠. 이거는 신고할 곳도 없어. 국가가 떼가는 거기 때문에. 깡패가 강제로 사라고 하면은 억지로 나 사기 싫은데 억지로 강매하려고 하면은 신고할 때라도 있지. 이거는 뭐 신고할 때도 없어. 일종의 증세인 겁니다. 일종의 증세예요, 이것도. 부자가 됐든 중산층이 됐든 자영업자가 됐든.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14년째 지금 4대 보험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4대 보험을 지금까지 제가 아마 수천만 원을 냈을 겁니다.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를 냈는지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수천만 원 냈을걸요? 근데 제가 혜택 받은 거 딱 한 번. 제가 일자리를, 직장을 옮길 때 한 2달 정도 쉰 적이 있어요. 그때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은 거 한 몇백? 그거 말고 없습니다. 손해예요,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낸 각종 보험료가 지금까지 혜택 받은 것에 수십 배는 될 겁니다. 내가 몇 천만 원 내고 몇백 받았어요. 앞으로 저는 실직될 일이 없거든요. 취업 잘 돼요, 저는요. 지금도 멀쩡하게 번듯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실직될 일도 없어. 실직이 되더라도 바로 곧바로 취업이 될 사람입니다. 난 들 필요가 없어. 4대 보험 까놓고 말해서. 근데 지금 다 떼가. 나는 이 혜택도 못 받을 거. 들기도 싫은 보험을 강제로 국가가 들어나갔고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국민들한테 강매를 하고 있다. 강제로. 이건요, 증세입니다. 증세. 이 짓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다. 어떻게든 그냥 국가가 국민 삶에 끼어들려고, 어떻게든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뜯어보려고 부자들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자유주의자인 저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냅둬라. 국민이 어련히 알아서 한다. 좀 냅둬라. 국민들 좀 가만 냅둬라. 무식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설치면서 국민들 괴롭히기만 하고 있는 일자리 다 없애버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그러지 말고 제발 남은 임기 2년 동안 가만히나 있어라.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움직이지 마라. 청와대에서 뭐 비싼 밥을 먹던지요. 뭐 김정숙 여사인지 뭔지 그분 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든 명품 옷을 들고 입든 알아서 하고 대신에 국민 삶에 좀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2년 동안 임기 채우고 그냥 사라지시라고 차라리.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주의자들, 정말 멍청한 주제에,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발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멍청한 주제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정치를 하면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발 정치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힘을 가질 수 없도록, 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에요? 고용보험을 지금 전 국민한테 들려면 들 수 있거든요.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들려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들기 싫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난 들기 싫어. 나 고용보험 안 들을래. 저도 안 들을 수 있으면 안 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정규직이다 보니까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정규직은 다 들어야 되니까. 4대 보험을. 그러니까 강제로. 정말 이 4대 보험 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들고 있어요. 강제로. 국가에게 세금을 떼이고 있어요. 세금처럼. 나는 이 4대 보험 혜택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받을 일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강제로 들어라.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엄청 좋으니까 다 들으세요.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국민이 싫다는 거. 국가가 보험을 강제를 한다. 강매를 한다. 국민들한테. 건달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금 5년 안에 거의 대한민국이 망하네 마네 할 정도로 이미 기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저는 문재인 정부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기대도 안 해요. 까놓고 말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들이라도 정신 차려갖고 문재인이 이딴 짓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이라도 만들고. 제가 요즘 문재인 하는 걸 보거나 미래통합당 하는 걸 보거나 뭐 우파건 좌파건 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갖고, 야, 이렇게 정치판이 막장으로 돌아가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이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이딴 사람들이 다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안 망하면 그건 신기한 거다. 이거는 망하는 게 정상이다. 지금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지금 같은 야당이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망하는 게 기적이에요. 국가가 국민에게 보험 강매를 하는 나라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하다하다가